거울 속 내 얼굴이 이렇게 빨개질 수 있다는 걸 30년 인생에서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지은호는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오전 8시 12분이었습니다. 양치질을 하다가 멈췄어요.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볼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귓불까지 뜨거웠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지은호는 찬물로 세수를 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빨개진 얼굴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뜨거워졌어요. 이로 인해 심장 박동이 빨라졌습니다. 쿵쾅쿵쾅.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지은호는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화장품이 가득했습니다. 베이스, 파운데이션, 아이섀도우, 립스틱. 평소에는 거의 안 쓰던 것들이었어요. 카페에서 일할 때는 립밤 한 번 바르는 게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지은호는 베이스를 집어들었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손등에 짜봤어요. 크림 같은 게 나왔습니다. 얼굴에 발랐어요. 톡톡톡. 두드리며 펴발랐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피부가 한 톤 밝아졌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나? 아니었습니다. 충분하지 않았어요. 파운데이션을 발랐습니다. 아이섀도우를 바르고 아이라인을 그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선이 삐뚤어졌어요. 지우고 다시 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에야 만족스러운 선이 나왔어요. 립스틱을 골랐습니다. 빨간색? 아니야, 너무 진해. 핑크색? 괜찮은데. 코랄색? 이게 나아. 지은호는 코랄색 립스틱을 발랐어요. 입술을 오므렸다 폈습니다. 거울을 쳐다봤어요.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니, 낯설지는 않았어요. 익숙한데 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예뻐 보였어요. 지은호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8시 47분이었습니다. 옷을 골라야지. 지은호는 옷장으로 갔어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옷들이 주르륵 걸려 있었어요. 청바지, 티셔츠, 원피스, 가디건. 평소에 입던 편한 옷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옷을 입고 싶지 않았어요. 지은호는 옷을 하나하나 꺼내봤습니다. 검은색 원피스? 너무 진지해 보여. 흰색 블라우스? 너무 밋밋해. 꽃무늬 원피스? 이게 나아. 꽃무늬 원피스를 꺼냈어요. 2020년 봄에 샀던 거였습니다. 한 번도 안 입었어요. 입을 기회가 없었거든요. 옷걸이에서 벗겨 몸에 대봤습니다. 거울을 쳐다봤어요. 예쁜데? 입어봤습니다. 지퍼를 올렸어요. 거울 앞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치마가 펄럭였어요. 지은호는 웃었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신발을 골랐어요. 운동화? 아니야. 샌들? 좋아. 힐? 너무 높아. 낮은 힐? 완벽해. 지은호는 낮은 힐을 신었습니다. 높이가 3cm 정도였어요. 걷기 편했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어요. 완벽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띠리링. 지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이지혁 선배.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은호야, 나야. 이지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지은호는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응, 선배. 준비 다 됐어? 응, 거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작 다 준비됐어요. 1시간 전부터요.
그럼 10분 후에 집 앞에서 봐. 응, 알았어. 은호야. 응? 이지혁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돼. 그 한마디가 지은호의 심장을 쿵 때렸습니다. 응? 전화가 끊어졌어요. 지은호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쿵쾅 쿵쾅 쿵쾅. 숨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기대해도 돼. 라니. 지은호는 2024년 11월 27일을 떠올렸습니다. 박성재가 지은호에게 고백했던 날이었어요. 카페 앞이었습니다. 은호야, 나랑 사귀자. 지은호는 거절했어요. 미안해, 성재야. 난 너를 그렇게 못 봐. 박성재는 웃었습니다. 알아. 근데 말은 해봐야지. 그날 밤 이지혁이 전화했어요. 은호야, 괜찮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때 알았어요. 선배가 나를. 하지만 지은호는 모른 척 했습니다. 무서웠거든요. 33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갑자기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두려웠어요. 그런데 어제 밤이었습니다. 이지혁이 또 전화했어요. 은호야, 내일 시간 있어? 응, 왜? 나랑 어디 갈래? 지은호는 대답했어요. 응. 그 순간 뭔가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마음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은호는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빨간 얼굴, 반짝이는 눈, 떨리는 입술. 30년 인생에서 가장 예쁜 자기 얼굴이었어요. 오늘은 달라질 거야. 지은호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지갑, 휴대폰, 립스틱, 손수건, 핸드크림. 다 넣었어요. 거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봤습니다. 파이팅!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2층, 3층.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힐을 신었는데도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5월 17일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꽃향기가 났어요. 날씨 완벽하다. 지은호는 길 건너편을 쳐다봤습니다. 검은색 차가 서 있었어요. 이지혁의 차였습니다. 차문이 열렸어요. 이지혁이 내렸습니다. 그 순간 지은호는 숨이 멎었어요. 이지혁은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청바지를 입었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뒤로 넘겼어요. 키가 183cm였는데 오늘따라 더 커 보였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봤어요.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지혁은 천천히 걸어왔어요. 길을 건넜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어요.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은호만 쳐다봤습니다. 지은호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냥 서서 이지혁을 쳐다봤습니다. 이지혁이 지은호 앞에 섰어요. 30cm 거리였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위에서 아래까지 훑어봤어요. 천천히. 지은호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쁘다. 이지혁이 말했어요. 세 글자였지만 지은호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선배도. 지은호는 간신히 대답했어요. 이지혁은 웃었습니다. 눈이 초승달처럼 휘었어요. 갈까?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손을 쳐다봤어요. 큰 손이었습니다. 손가락이 길었어요. 손톱이 깨끗했습니다. 지은호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어요. 두 손이 닿았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찌릿,
지은호는 깜짝 놀라서 손을 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이 꽉 잡았어요. 놓지 마. 이지혁이 속삭였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로 차로 갔습니다. 이지혁이 조수석 문을 열어줬어요. 지은호는 탔습니다. 이지혁이 문을 닫아줬어요. 운전석으로 돌아가서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불응. 어디 가는 거예요? 지은호가 물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쳐다봤어요. 웃었습니다. 비밀. 차가 출발했습니다. 지은호는 창밖을 봤어요.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파트, 편의점, 학교, 공원. 하지만 오늘따라 모든 게 새롭게 보였어요. 차 안에는 음악이 흘렀습니다. 잔잔한 재즈였어요. 지은호는 그 음악을 들으며 이지혁을 슬쩍슬쩍 쳐다봤습니다. 이지혁은 운전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멋있었습니다. 선배 손 진짜 크다. 지은호는 자기 손을 쳐다봤어요. 아까 이지혁이 잡았던 손이었습니다. 아직도 따뜻한 느낌이 남아 있었어요. 차는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선배, 정말 어디 가는 거예요? 지은호가 다시 물었어요. 이지혁은 웃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30분이 지났습니다. 표지판이 보였어요. 인천월미도 OKM. 지은호는 눈이 커졌습니다. 월미도요?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놀이공원 가본 지 오래됐지? 지은호는 2007년 2월 14일을 떠올렸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친구들이랑 롯데월드 갔던 날이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19년 전이었습니다. 응. 오래됐어. 그럼 오늘 실컷 놀자. 이지혁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지은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화장 지워지면 안 되니까. 고마워, 선배. 뭐가? 이렇게 날 위해 준비해줘서. 이지혁은 지은호를 쳐다봤어요.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엔진을 껐어요. 지은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은호야. 응? 나 오늘 말할 거 있어. 지은호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뭔데? 이지혁은 지은호 손을 잡았어요. 꽉 쥐었습니다. 일단 월미도 가자. 거기서 말할게. 응. 이지혁은 다시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지은호는 창밖을 봤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란 바다였어요. 햇살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전 10시 37분. 차는 월미도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월미도 주차장에서 내렸을 때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지은호는 심호흡을 했어요. 이지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은호는 잡았어요. 가자. 놀이공원 입구였습니다. 오전 11시 2분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커플들, 가족들, 친구들. 다들 웃고 있었어요. 뭐 탈래? 이지혁이 물었습니다. 바이킹? 무서운 거 괜찮아?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용감해지고 싶었어요. 바이킹을 탔습니다. 안전바를 내렸어요. 출발했습니다. 서서히 올라갔어요.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야! 지은호는 비명을 질렀어요. 눈을 꽉 감았습니다. 그때 따뜻한 손이 자기 손을 잡았어요. 이지혁이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 목소리를 듣자 무섭지 않았어요. 바이킹이 멈췄습니다. 내렸어요. 지은호는 비틀거렸습니다. 이지혁이 허리를 잡아줬어요.
괜찮아? 응. 어지러워. 벤치에 앉자.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지혁이 물을 사왔어요. 지은호는 마셨습니다. 숨이 진정됐어요. 은호야. 응? 영종도 갈까? 거기 카페 괜찮은 데 있어. 좋아. 오후 2시 15분 영종도 해변 카페였습니다. 창밖으로 공항이 보였어요. 비행기가 뜨고 내렸습니다. 지은호는 커피를 마시며 그 광경을 쳐다봤어요. 은호야. 이지혁이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지은호는 이지혁을 쳐다봤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 눈을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 나 말할게. 뭐? 나 너 좋아해. 세상이 멈췄습니다. 2024년 11월 27일부터, 아니, 그 전부터였어. 근데 확실해진 게 그날이야. 이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재가 너한테 고백했을 때 나 미칠 것 같았어. 내가 성재랑 사귈까봐. 지은호는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은호야, 나랑 사귈래? 눈물이 났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지혁은 웃었습니다. 일어났어요. 지은호도 일어났습니다. 이지혁이 지은호를 안았어요.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따뜻했어요. 지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3부 김다정의 발견 사건 시작. 같은 시각 오후 2시 15분 서울 이상철 집이었습니다. 김다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지혁이가 어디 갔다고 했더라? 어젯밤 이지혁이 말했어요. 엄마, 나 내일 나갔다 올게. 어디? 친구 만나. 하지만 김다정은 알았습니다. 친구가 아니라는 걸요. 은호 만나러 갔구나. 김다정은 웃었어요. 아들이 사랑하는 모습이 예뻤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때 이지혁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어요. 문 닫아줘야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펼쳐져 있었어요. 김다정은 무심코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눈이 커졌어요. AP그룹 대표이사 이지혁. 자산 규모 850억. 비혼주의자로 알려진 이지혁 대표.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3월 15일 AP그룹 인수. 직원 237명. 매출 520억. 이지혁은 3년 만에 회사를 키웠습니다. 현재 매출 1250억. 직원 489명. 하지만 김다정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다른 부분이었어요. 2025년 3월 인터뷰 저는 결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평생 혼자 살 겁니다. 김다정은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큰 회사 대표였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됐어요. 비혼주의자라니. 김다정은 1997년 1월 3일을 떠올렸습니다. 이지혁을 낳던 날이었어요. 김다정은 29살이었습니다. 미혼모였어요. 병원에서 혼자 애를 낳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이상철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아기를 안았을 때 다짐했어요. 이 아이는 행복하게 키울 거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평범하게 살게 해줄 거야. 하지만 이지혁은 비혼주의자였습니다. 내 탓인가? 김다정은 눈물을 흘렸어요. 혼자 키워서 그런가? 아빠 없이 자라서 결혼에 상처받은 건가? 평생 혼자 살겠다니. 안 돼. 김다정은 일어났습니다. 내가 뭐라도 해줘야지. 김다정은 2003년 5월 12일을 떠올렸습니다.
이 지역이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담임 선생님이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지역이가 장래희망란에 없음이라고 썼어요. 김다정은 충격받았어요. 그날 밤 이지혁에게 물었습니다. 왜 없다고 썼어? 이지혁은 대답했어요. 꿈이 없어요. 그냥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그때부터 김다정은 알았어요. 이지혁이 외롭다는 걸. 내가 아들한테 뭐라도 남겨줘야 해. 김다정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병원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서울대병원 장기이식센터죠? 네, 맞습니다. 장기 적합성 검사 받고 싶은데요. 어떤 장기요? 김다정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간이요. 제 아들한테 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아드님이 환자세요? 아니요. 아직은요. 근데 미리 준비하고 싶어요. 간호사는 이상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일단 오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갈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오전 9시에 오세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김다정은 이지혁 방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지혁아, 엄마가 뭐라도 해줄게. 내가 혼자 살아도 엄마는 너한테 뭔가 남겨주고 싶어. 오후 9시 17분 송도 센트럴파크였습니다. 지은호와 이지혁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건물 불빛이 물에 반사됐어요. 은호야. 응? 오늘 행복했어? 응. 너무. 지은호는 웃었습니다. 나도. 이지혁이 지은호를 안았어요. 우리 이제 연인이야. 응. 내일도 보고 싶을 건데. 나도.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밤 11시 43분 지은호 집 앞이었습니다. 들어가. 응. 선배도 조심히 가. 은호야. 응. 이지혁이 지은호 이마에 키스했어요. 잘 자. 지은호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응. 잘 자. 집으로 들어갔어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오늘 최고였어.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이지혁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집 들어간 거 봤어. 잘 자, 내 사랑. 지은호는 핸드폰을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선배. 같은 시각 김다정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내일 병원 갈 생각을 하니 떨렸습니다. 검사 결과 나오면 지혁한테 말해야 할까? 고민이었어요.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야.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오전 8시 47분이었습니다. 김다정은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거든요.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이걸 해야 하나? 지혁이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위해서야. 옷을 입었어요.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바지였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지갑, 핸드폰, 신분증, 건강보험증 다 넣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상철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어디가? 병원. 아파? 김다정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 건강검진. 그래. 조심히 다녀와. 응. 김다정은 집을 나섰어요. 오전 9시 24분 서울대병원 본관이었습니다. 김다정은 안내데스크 앞에 섰어요. 간호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장기이식센터요. 7층입니다.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7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괜찮아. 검사만 받으면 돼. 7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김다정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장기이식센터 간판이 보였어요. 들어갔습니다. 접수 창구에 간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어제 전화하신 분이시죠? 김다정님? 네. 신분증 주세요. 김다정은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간호사는 컴퓨터에 입력했어요. 간 적합성 검사 맞으시죠? 네. 어느 분께 기증하실 예정이세요? 김다정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요. 간호사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드님이 환자세요? 아니요. 아직은요. 간호사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왜? 제가 미리 준비하고 싶어서요. 혹시 나중에 필요할까봐.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의사 선생님 상담부터 받으셔야 해요. 네. 3번 진료실로 가세요. 김다정은 3번 진료실로 갔어요. 노크를 했습니다. 똑똑.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50대 남자 의사가 앉아 있었어요. 이름표에 이병우 교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김다정은 의자에 앉았어요. 이병우 교수는 컴퓨터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김다정님, 1968년 3월 15일생. 올해 58세시네요. 네. 간 적합성 검사를 받으러 오셨다고요? 네. 아드님께 기증하실 예정이라고요? 네. 이병우 교수는 김다정을 쳐다봤어요. 아드님이 간 질환이 있으세요? 김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럼 왜 검사를 받으시려고요? 김다정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제 아들을 혼자 키웠어요. 29살에 미혼모로 낳았어요. 이병우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하세요. 아들이 33살인데 결혼을 안 하겠대요. 평생 혼자 살겠대요. 김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아들을 혼자 키워서 그런 것 같아요. 아빠 없이 자라서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죠.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들이 혼자 살아도 엄마는 뭔가 남겨주고 싶다고. 혹시 나중에 아들이 아프면 재간이라도 줄 수 있잖아요. 이병우 교수는 티슈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김다정은 티슈로 눈물을 닦았어요. 저 이상한가요? 이병우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해합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렇죠. 김다정은 이병우 교수를 쳐다봤어요. 검사 받을 수 있을까요? 이병우 교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가능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뭔가요? 심장 부분 기증은 굉장히 위험한 수술입니다. 기증자도 합병증이 올 수 있어요. 김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리고 58세면 조금 나이가 있으세요. 위험도가 더 높습니다. 괜찮아요. 김다정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제가 아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에요. 이병우 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사 진행하겠습니다. 오전 10시 37분 체열실이었습니다. 김다정은 의자에 앉았어요. 간호사가 고무줄로 팔을 묶었습니다. 주사기를 꺼냈어요. 따끔할 거예요. 네. 주사 바늘이 들어갔습니다. 따끔했어요. 피가 주사기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빨간색이었어요. 김다정은 1997년 1월 3일을 떠올렸습니다. 29년 전이었어요. 병원 분만실이었습니다. 김다정은 혼자 있었어요. 진통이 왔습니다. 아팠어요. 너무 아팠습니다. 비명을 질렀어요. 으악.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힘주세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아기가 나왔어요.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응애, 응애.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왔어요. 아들이에요. 축하드려요. 김다정은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았어요. 2.8kg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작았습니다. 김다정은 울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아빠 없이 낳아서.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잘 키울게. 행복하게 키울게. 아빠 없어도 괜찮아. 엄마가 아빠 목까지 다 해줄게. 그 아기가 이지혁이었습니다. 다 됐어요. 간호사 목소리에 김다정은 정신을 차렸어요. 주사기가 빠졌습니다. 솜으로 눌러줬어요. 5분 정도 누르고 계세요. 네. 오전 11시 47분 CT실 앞이었습니다. 김다정은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단추를 채우기 힘들었어요. 괜찮아. 검사만 받으면 돼. CT실 문이 열렸어요. 방사선사가 나왔습니다. 김다정님? 네. 들어오세요. 김다정은 CT실로 들어갔어요. 큰 기계가 있었습니다. 침대가 있었어요. 여기 누우세요. 김다정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차갑고 딱딱했어요. 움직이시면 안 돼요. 숨 참으라고 하면 참으세요. 네. 침대가 움직였습니다. 기계 안으로 들어갔어요.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숨 참으세요. 김다정은 숨을 참았어요. 10초, 20초, 30초. 이제 쉬세요. 후. 김다정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시 한번. 숨 참으세요. 또 참았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나오세요. 침대가 빠져나왔습니다. 김다정은 일어났어요. 비틀거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어지러워서요. 천천히 가세요. 오후 12시 15분 이병우 교수 진료실이었습니다. 김다정은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이병우 교수는 컴퓨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CT 찍은 거 확인했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일단간은 건강해 보입니다. 지방간도 없고 종양도 없어요. 김다정은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네요. 혈액 검사 결과는 3일 후에 나와요. 그때 최종 판단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머니. 네. 이병우 교수는 김다정을 쳐다봤어요. 아드님한테 말씀하셨어요? 김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왜요? 아들이 반대할 것 같아서요. 이병우 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심장 부분 기증은 가족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드님 동의 없이는 못해요. 김다정은 눈물을 흘렸어요. 선생님, 제발이요. 제가 아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에요. 어머니, 아들이 평생 혼자 살겠대요. 결혼 안 하겠대요. 제 탓이에요. 제가 아빠 없이 키워서. 김다정은 울었습니다. 제발 검사만이라도 받게 해주세요. 나중에 아들이 아프면 그때 재간 주고 싶어요. 이병우 교수는 티슈를 건넸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검사는 진행하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다정은 일어났어요.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오후 1시 32분 병원 밖이었습니다. 김다정은 벤치에 앉았어요.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맑았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어요. 아니야. 아직은 말하지 말자. 결과 나온 후에 문자가 왔어요. 이지혁이었습니다. 엄마, 점심 먹었어? 나 은호랑 밥 먹는 중이야. 히읗.
김다정은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그래, 아들아. 넌 행복해. 은우랑 행복해. 엄마는,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 잘 먹어라. 엄마도 먹었어. 답장이 왔어요. 이응 키읔 이응 키읔 저녁에 봐. 김다정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하늘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지혁아, 엄마가 뭐라도 해줄게. 내가 혼자 살아도 엄마는 너한테 뭔가 남겨주고 싶어. 같은 날 오후 2시 15분이었습니다. 박영란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떠 있었어요. 미확인 문자 127개. 전부 고성이었습니다. 박영란은 2025년 4월 3일을 떠올렸습니다. 고성이가 체포된 날이었어요. 그날 이후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협박이었어요. 영나야, 너 나한테 한 게 뭔데? 내가 널 키웠잖아. 내가 너한테 대학 등록금도 대주고 취직도 시켜줬어. 은혜를 원수로 갚냐? 박영란은 그 문자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은혜? 무슨 은혜? 박영란은 2018년 3월 15일을 떠올렸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이었어요. 고성이가 왔습니다. 영나야, 축하해. 꽃다발을 줬어요. 하지만 그날 밤 고성이는 말했습니다. 영나야, 너 가원재단에서 일해. 내가 빚을 갚아야지. 빚이요? 내가 너 대학 보내줬잖아. 4년간 2억. 그거 갚아. 2억. 박영란은 그때 알았어요. 고성이가 자기를 이용했다는 걸요. 다음 문자들은 애원이었어요. 영나야, 제발. 엄마 좀 도와줘. 나 여기 너무 힘들어. 나 좀 꺼내줘. 영나야, 내가 아니면 안 돼. 제발. 박영란은 그 문자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정은 하지 않았어요. 박영란은 2021년 7월 23일을 떠올렸습니다. 박영란가 가원재단에서 실수를 했던 날이었어요. 서류를 잘못 보냈습니다. 고성이가 화를 냈어요. 너 이것밖에 못해? 대학까지 보내줬는데? 사무실 한가운데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직원들이 다 들었어요. 박영란은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너같이 무능한 애를 내가 왜 키웠을까? 그날 밤 박영란은 집에서 울었습니다. 최근 문자들은 회유였어요. 영나야, 내가 나가면 너한테 10억 줄게. 가원재단도 내 거야. 내가 다 물려줄게. 영나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엄마가 잘못했어. 박영란은 핸드폰을 침대에 던졌습니다. 이제 와서 엄마라고? 일어났어요.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파일이 있었습니다. 고성의 증거자료. 박영란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펼쳤어요. 첫 번째 서류였습니다. 2025년 4월 5일 오후 11시 47분 통화 녹음. 박영란은 그날을 기억했어요. 고성이가 구치소에서 전화했습니다. 박영란은 받았어요. 여보세요? 영나야, 나야. 고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영나야, 제발. 너 나한테 증언 좀 해줘. 내가 너한테 잘해줬다고. 영나야, 제발. 나 여기서 못 살겠어. 너 없으면 안 돼. 박영란은 그때 말했어요. 이사장님. 응, 영나야. 저 이제 이사장님 딸 아니에요. 뭐? 30년 동안 지은호 언니를 버리고 저만 키운 거. 저 이용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영나야, 그게 아니야. 맞아요. 이사장님은 저를 도구로 쓴 거예요. 고성이는 울었습니다. 영나야,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저 더 이상 속지 않아요. 전화를 끊었어요. 박영란은 그 녹음 파일을 USB에 저장했습니다. 두 번째 서류였습니다. 2025년 4월 12일 오후 3시 27분 통화 녹음. 고성이가 또 전화했어요. 영나야. 너 나한테 증거 있지? 그거 다 없애. 뭐라고요? 내가 너한테 준 문서들 전부 불태워. 그리고 경찰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이사장님, 내가 나가면 너한테 20억 줄게. 알았지? 박영란은 그 순간 확신했어요. 고성이가 끝까지 자기밖에 모른다는 걸요. 이사장님, 저 안 그럴래요. 뭐? 저 경찰한테 다 말할 거예요. 이사장님이 저한테 시킨 것도, 은호 언니 괴롭힌 것도 전부요. 영나야, 너 지금 전화를 끊었어요. 박영란은 그 녹음도 USB에 저장했습니다. 세 번째 서류였습니다. 문자 127개 캡처본. 박영란은 핸드폰을 들었어요. 문자를 하나하나 캡처했습니다. 스크린샷 127장이었어요. 협박 문자 43개, 애원 문자 58개, 회유 문자 26개, 전부 증거였습니다. 박영란은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통화 녹음 34개, 문자 캡처 127개, 고성이가 시킨 위조 문서 사본 15개, 18억 횡령 관련 회계 장부 사본 8개, 전부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2022년 9월 15일을 떠올렸습니다. 고성이가 박영란을 불렀던 날이었어요. 영나야, 이 문서 좀 바꿔줘. 날짜를 2021년으로. 왜요? 물어보지 말고 그냥 해. 박영란은 했습니다. 하지만 원본을 따로 저장해뒀어요.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때의 직감이 맞았습니다. 박영란은 USB를 빼서 가방에 넣었어요. 파일 인쇄본도 챙겼습니다. 핸드폰도 챙겼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무섭다. 고성이를 고발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30년 동안 엄마라고 불렀던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박영란은 2025년 3월 27일을 떠올렸습니다. 지은호를 처음 만난 날이었어요. 카페였습니다. 지은호는 웃고 있었어요. 영나야, 언니라고 불러. 박영란은 그때 울었습니다. 진짜 언니가 생긴 것 같았거든요. 은호 언니를 위해서라도. 박영란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후 3시 47분 지하철 안이었습니다. 박영란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USB가 들어 있었어요. 손으로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박진석 회장님한테 가는 거야. 다 말하는 거야. 하지만 떨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띠리링. 화면을 봤습니다. 고성이었어요. 박영란은 받지 않았습니다. 거절 버튼을 눌렀어요. 5초 후 또 울렸습니다. 고성이었어요. 또 거절했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영나야, 제발 전화 받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박영란은 문자를 삭제했습니다. 또 문자가 왔어요. 영나야, 너 박진석한테 가지 마. 제발. 박영란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구치소에서 어떻게 알았을까요? 박영란은 생각했어요. 아, 고성이가 다른 죄수한테 핸드폰을 빌렸나 보다. 또 문자가 왔습니다. 영나야, 내가 고발하면 엄마 30년 받아. 제발 하지 마. 박영란은 그 문자를 읽으며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30년? 당연하지. 30년 동안 은호 언니를 버리고 추적하고 이용했잖아.
지하철이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시청역입니다. 박영란은 일어났습니다. 내렸어요. 오후 4시 12분 박진석 그룹 본사 앞이었습니다. 박영란은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높았습니다. 30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할 수 있어. 들어갔어요. 로비였습니다. 리셉션 데스크가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저기요, 박진석 회장님 만나러 왔는데요. 리셉셔니스트가 쳐다봤어요. 예약 있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급한 일이에요. 죄송하지만 예약 없으시면. 박영란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박진석 번호를 찾았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진석 목소리였어요. 회장님, 저 박영라예요. 영라야? 무슨 일이야? 박영란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회장님, 지금 본사 로비에 있어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고성희 이사장님에 관한 거예요. 박진석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올라와. 30층 회장실로. 네. 전화를 끊었어요. 박영란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0층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박영란은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다 말할 거야. 고성희가 한 짓을 전부.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30층이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보였어요. 끝에 큰 문이 있었습니다. 회장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박영란은 걸어갔습니다. 노크를 했어요. 똑똑. 들어와. 문을 열었습니다. 박진석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일어났습니다. 영라야. 회장님. 박영란은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박진석은 소파를 가리켰어요. 앉아. 박영란은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았어요. 박진석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박영란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파일 인쇄본도 꺼냈어요. 쌓아놨습니다. 박진석은 그걸 쳐다봤습니다. 이게 뭐야? 박영란은 박진석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고성희가 저한테 한 것들이에요. 협박, 회유, 증거인멸 교사. 전부요. 박진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영란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고성희 밑에서 일하면서 모은 증거들이에요. 횡령 관련 문서, 위조 문서, 전부요. 박진석은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컴퓨터에 꽂았어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영라야, 너 나한테 증거 있지? 그거 다 없애. 고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진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내가 나가면 너한테 20억 줄게. 알았지? 박진석은 녹음을 멈췄습니다. 박영라를 쳐다봤어요. 영라야, 이거 진짜야? 네. 박진석은 파일 인쇄본을 집어들었습니다. 넘기기 시작했어요. 한 장, 두 장, 세 장.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거 증거인멸 교사잖아. 네. 그리고 증인 회유도 있어요. 박진석은 파일을 내려놓았어요. 박영라를 쳐다봤습니다. 영라야, 이거 경찰한테 제출할 거야? 박영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장님이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박진석은 박영라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영라야. 정말 잘했어. 박영라는 눈물이 났어요. 회장님, 용기 내줘서 고마워. 박진석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지금 회장실로 오세요. 급합니다.
다음 날 밤 11시 43분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핸드폰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지영 문자였어요. 잘 자, 내 사랑.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연인이야. 김다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병원 명함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3일 후 검사 결과. 손이 떨렸어요. 지여가 엄마가 뭐라도 해줄게. 박영란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내일 입을 옷을 꺼내 놓았습니다. 검은색 정장이었어요. 내일 검찰 갈 거야. 증인으로 설 거야. 폭풍 전야였습니다. 내일 모든 게 시작됩니다.